네, 이 시간에는 이제 범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죄가 앞에서 이제 우리 총론 공부하시다 보면 이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범죄 개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성립 요건 보시고, 또 처벌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죄와 우리가 이제 범죄와 형벌에 대한 죄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것이 형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범죄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범죄 개념에서 이건 이제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되는데, 형식적 범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개념만 보세요. 실질적 범죄 개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법학에서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냥 말 그대로 유형을 갖춰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냥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규정이 되어 있고,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겠습니까?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뭐다? 형식적 범죄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구속요건, 여기 구속요건이라고 하면 되는데 구속요건 해당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위법성, 그다음에 책임,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거 요거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실질적 범죄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 범죄 개념. 그러면 형식적 범죄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형법에 적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적어져 있는 건데 요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나쁜 행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에는 적어져 있지 않지만 여기 실질적 범죄 개념, 그러니까 꼭 법에 적어져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쁜 거야. 실질적으로 나쁜 거긴 나쁜 건데 형법에는 없어요. 형법에는 없어.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간통 이야기 했잖아요. 간통. 여러분 간통 어때요? 간통은 지금 어때? 간통은 형법에는 없죠. 그러니까 형식적 범죄는 아니에요. 간통은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간통은 실질적으로는 나쁜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 범죄 개념에 간통이라는 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걸 정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간통 어차피 죄도 없어졌고 그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뭐 형법에서 빠졌지만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하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틀려요. 가치관에 따라서. 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때요? 간통을 하는 행위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본인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한번 이렇게 뭐 내가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상대방이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상대방이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하룻밤 뭐 보내는 거 그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러고 하고 다니면 좋아요?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 또 그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그리고 맨날 간통한다고 그냥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은 아주 그냥 전국에 있는 모텔이 그냥 아주 막 난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행위는 아닐 거 아니야. 자, 이런 표현이에요. 사회적 유해 행위. 형법에는 죄라고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나쁜 것 같은 행위, 이걸 우리가 실질적 범죄 개념이라고 해요. 실질적 범죄. 그리고 유사한 개념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일탈 이런 개념도, 일탈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걸 하지 않아요. 범죄학에서는 이런 걸 이용구 대상으로는 삼아요. 이용구. 왜 애들이 삐딱하게 나가는가? 왜 선생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은 연구는 해요. 그런데 우리 형법학자들은 이런 건 하지 않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건 오로지 뭐만 공부하는 거냐면 형식적 범죄 개념에 있는 것만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형식적 범죄 개념. 그럼 형식적 범죄 개념에서 나오는 게 어떤 내용? 이제 뭐라는 거예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다. 이것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요건이 뭔지 여기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살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살인을 하면 사람을 살해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어쩌고 저쩌고. 자, 요거는 뭐 안 해오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범죄가 구성이 되려면, 살인죄가 되려면은 뭐가 맞아야 되냐?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다. 범죄가 충족이 되려면, 살인죄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살해해야 돼요.
사람을 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충족해야 돼요. 구성 요건. 그래서 이 표현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성 요건 해당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사람이 아니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는, 정말 내 동생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고양이를 죽이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그러면은 구속요건의 해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죄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형법은 어떻게 되냐면 무슨 죄가 되냐면 1단계로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무조건 뭐를 해야 돼요?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 범죄 구속요건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다 적어놓으라고 그랬어? 법률에다 적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법률에다가. 그 법률이 어디예요?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법조문을 보는 거예요. 형법에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형법에 뭐라고 나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러면 결국은 구속요건 해당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을 죽여야 돼요. 그냥 갑이 을을 죽였다, 살인했다. 이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요 살해라고 하는 말 요 앞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고의로라는 뜻이, 이제 고의범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고의로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죽인 경우가 아니고 사람을 여기 일부러 죽이는 거야. 일부러 죽이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살인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직 요 개념까지는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자 보세요. 갑이 을을 쭉 하고 죽였어. 죽이긴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잘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정당방위로 죽였답니다. 정당방위로.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어떻게 죽였냐 그랬더니 정당방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정당방위로 죽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간에 내가 저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갑하고 을하고 둘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주먹으로 주먹 쥐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을이 칼을 들었어. 칼을 들어가지고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뛰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칼로 들어오니까 그거를 뭐하기 위해서? 방위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돌멩이, 벽돌 이런 걸로 툭 하고 던져서 일부러 에이씨 하고 맞고 이렇게 죽었다. 얘가 사망했다. 자, 밖에서 보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갑이 을을 죽였죠. 갑이 을을 죽였는데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죽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당방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당방위로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위법하지 않다. 자, 위법하지 않다는 말 무슨 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적인 평가가 법에 반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게 되면 범죄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자, 범죄 성립요건이라고 그랬죠? 범죄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구속요건에 해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당방위 같은 사유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정당방위로 죽였다 그러면 위법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없어버리면 또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당방위가 아니야. 정당방위로 죽인 거 아니래. 정당방위로 죽인 거 아니라면 이제 요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단계가 어떤 단계를 넘어가느냐?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구속요건 요거 하나 당겨서 이렇게 가고, 이거 정당방위야? 아니야. 그래? 그럼 위법해. 여기까지. 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자,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책임, 그러면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뭘 생각하시면 비난 가능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난 가능성. 자,
아이가 4살밖에 안 됐어요. 4살짜리 얘가 어디 백화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스커트 입고 있는데 말이죠. 옆에 가가지고 얘가 거기 막 다리를 막 만져버렸어. 자, 그러면 그 여성분이 어떻게 해요? 이게 갑자기 막 누가 내 다리를 만지니까 놀래가지고 막 화를 내겠죠. 막 하고 소리를 내는데 돌아가서 여기 딱 보니까 4살짜리 애가 막 해맑게 웃으면서 이모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때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겠죠. 이런 경우는 그 아이한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을 못해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요거는 아니라는 거야. 범죄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책임이 되려면 구속요건,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요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난 가능성. 그 사람한테 비난할 수 있어야 돼. 비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자, 결론. 범죄가 성립되려면 범죄 요건 성립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범죄 성립 요건은 3단계로 나뉩니다. 3단계. 물론 범죄가 성립된 게를 나중에 보시면은 2단계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가 이렇게 딱 눈금이 2개밖에 없는 거지. 이거 2개밖에. 근데 일반적인 통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딱 볼 때에는 요 3가지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봐요. 자, 단계별로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법정론 교재가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그럼 이렇게 되면 요 3개까지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범죄가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범죄가 성립합니다. 범죄 성립. 아시겠죠? 성립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성립한다고 처벌되는 건 아니고 처벌 조건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와, 이거 또 해야 되는 거야? 여기도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범죄가 성립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 저거 한 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성립. 처벌 조건을 보는데 범죄가 성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 받는 것을 또 만들어 놨어요.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보겠습니다. 처벌 조각사유인데 요거 한번 보세요. 32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배우자 간의 323조는 형을 면제한다. 복잡하다. 자, 복잡하긴 한데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절도죄를 이제 볼게요. 예로 들어서 절도 한번 볼까요? 절도. 자, 아들이 17살, 아버지 37살. 정말 로망이죠, 로망. 아빠가 20살 때 아이를 낳았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예. 조금만 지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곧 대학 가니까 이제 여기는 한 40살부터 지금 이제 쉬어도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이제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요. 그러니까 2만 원을 뭐한다? 절도합니다. 자, 이런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갈까요? 자, 이 갑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물건을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럼 둘의 관계는 뭘까요? 이 두 사람은 재물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여기 두 사람은 남이에요, 남. 남인이기 때문에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나 말고는 무조건 타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취한 거예요. 타인의 재물을 몰래 절취하면 이걸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조문 기억나요? 절도죄였잖아. 절도죄. 자, 봅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범죄 구속요건이잖아요. 범죄 구속요건. 자,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뭐 정당방위나 뭐 이런 것들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위법하고 그 다음에 나쁜 놈이잖아요. 책임이 있어. 자, 여기 위법성 책임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특별히 이제 다른 게 없으면 원래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면 책임도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 이제 뭐 전제할게요. 범죄가 성립합니다. 아빠 물건 몰래 가지고 오면 성립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처벌 받을까? 제 말이야. 처벌 받을까? 근데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아빠 물건을 훔쳤다 그래가지고 교도소까지 가는 건 좀 그렇잖아.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우리 와이프의 지갑에서 돈을 한 5만 원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와이프하고 저는 뭐예요? 남이에요, 남. 무조건 남이라고 그랬죠. 사이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남인데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내가 그거 가지고 교도소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범죄는 성립해요. 범죄는 성립해. 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처벌을 하려면 처벌까지 할 수 있을까? 처벌을 하려고 봤더니 우리 법 조문에 뭐라고 돼 있는지, 자 이제 여기는 한번 또 지워보겠습니다. 조문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자, 직계혈족이니까 직계 위아래 혈족 아시죠? 배우자, 우리 와이프, 동거하는 친족 중에 요 친족은 민법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 건데, 여기 우리 시험에는 요 민법의 범위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같이 사는 친족, 작은 아빠가 우리랑 같이 살고 있어. 동거 가족이면 시집 안 간 우리 누나, 이런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여기 이제 나중에 해석은 이제 이렇게 갈 건데, 이제 우리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빠만 생각해. 아빠의 323조 죄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 건데, 요거 이제 그냥 여기가 절도도 포함이 되니까 여기다 절도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세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뭐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323조로 절도죄는 아니지만 이걸 준용하는 조문이 절도도 있습니다. 절도. 이 조문은 뭐냐면, 아빠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아빠의 할아버지도 돼요. 할아버지가 부자도 많으니까 아빠의 물건을 절도하면 그 형을 뭐한다? 면제한답니다. 형을 면제한대요. 형을 면제한다는 무슨 말이야? 형은 일단 뭐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선고할 수도 있어요. 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뭐 한다는 거야? 집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집행을 안 하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형을 면제한다.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처벌 조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벌 조건. 어떤 경우에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친족 간에만 하는 거예요. 친족 간에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나중에 이걸 우리가 친족상도례라고 표현합니다. 친족상도례. 그래서 범죄가 성립됐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처벌받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양사망도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긴 한데, 우리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처벌 조각 사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공부하실 거, 자 이제 개념 이제 정리 한번 또 하고 가시죠. 정리하고. 듣고만 끝나면 안 되고. 자, 무슨 조건이 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립 요건 다음에 정리할 게 뭐다? 처벌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요 말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범죄 성립 요건은 앞으로 이제 본강의 들어가시면은 주구장창 들어요. 뭐라고?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건 순서대로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범죄론을 하나씩 다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을 공부한다 그랬을 때 요게 범죄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무슨 성립 요건? 범죄 성립 요건. 요게 범죄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요 하나씩 공부하는 게 형법 총론에서 하나씩 다 배우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다 이제 공부하는데 먼저 이걸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범죄가 성립됐다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처벌되는 게 아니야. 처벌되는 게 아니고 또 뭐 해야 돼? 일반적으로는 다 처벌이 되지. 처벌이 되는데 처벌이 안 되도록 하는 요건들을 만들어 놓은 조문들이 있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실 건데, 먼저 우리가 기초 강의니까 요런 제도가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 323조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 우리 먼저 공부한 게 뭐였다? 절도였다. 그래서 성립 조건, 처벌 조건 요거 두 개 구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죠.